본 방송은 심령 현상인 빙의에 관한 내용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약자나 임산부 또는 심약한 분은 방송 시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그딴 사람을 알려 그럴 거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디서 들어왔어?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살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광각인가? 귀신 들림을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 인간 세상에 없는 캐릭이거든요. 귀신에게 혼과 몸을 뺏기는 현상, 귀장. 귀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더 스릴 있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위험한 선택. 귀신 체험을 일삼는 2007 신놀이명화 흉가 체험. 잠들지 않는 영혼, 귀신이 당신을 공격한다. 안녕하세요. 박혜미의 판도라의 상자의 박혜미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밤엔 어김없이 등장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귀신 이야기인데요. 신기하게도 안방극장 물론 스크린을 녹이는 공포물을 보고 있노라면 잠시 더위를 잊게 되기도 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심지어는 머리가 쭉 뻗어서는 느낌이 그다지 유쾌하진 않죠. 그런데 정말 영혼이나 귀신 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혹 귀신의 소행은 아닐까요? 오늘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귀신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 고통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해봤습니다. 귀신의 공격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를 겪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체 빙의는 어떤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일까? 제작진은 먼저 빙의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결혼 3년 차인 하연미 씨 부부. 또래의 다른 부부들의 생활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는데. 우울증도 심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되니까는 점점 우울증에 너무 빠지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쇠약해져가지고 그냥 몸이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영은 안 올라오고 그냥 제 상태만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치료 과정을 받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뭐 이상 경험 있으셨어요? 저요? 네,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결혼 후에는 아기가 안 생겼어요. 나 죽였어. 왜 나 죽이고? 왜 나 죽이고 딴 사람을 알려 그럴 거야? 왜 나 죽이는 거야 왜? 자신을 죽인 엄마에게 복수를 하려는 듯 낙태령이 영희 씨의 몸속에 머물며 다른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인데 그녀는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일까? 지금 제가 소망하는 것은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빠랑 저랑 아기랑 셋이서 예쁜 집 짓고 사는 게 제가 제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원망 가득한 태아의 원혼이지만 언젠가는 엄마 아빠의 행복을 바래주지 않을까 부부는 희망을 품어본다.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이는 지현 씨. 그녀는 제작진을 집으로 안내했다. 화장을 하는 그녀의 손길이 매우 섬세해 보였는데
보통 여자들이야 화장을 20살 초반에 처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15살인가 6살 때 그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에 눈을 뜨잖아요. 그때쯤에. 근데 그때 이제 남자니까 남자들이 막 2차 성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타날 때쯤부터 이러고 다녔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트랜스젠더라는 것이다. 항상 화산했어요. 평범한 남자로 살아오던 지연 씨는 중학교 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된 것은 몸에 들어온 혼령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게 이제 내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항상 여자의 여잔데 머리가 길고 머리에 꽃을 달았고 이렇게 옷 드레스 막 하늘하늘 난 드레스를. 근데 지금도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기치를 하면서 알고 봤는데 이게 내 몸에 있던 영인 거예요. 이게 일본 귀신인 거예요. 기모노 입고 있어요. 마치 친구처럼 혼령과 대화를 나누는 그녀. 이거 꼭 내보내달래. 네, 자기라고. 아, 지금 그렇게 들으시나요? 지금 왔어요. 몸속에 있는 게이샤의 령 때문에 일본이 익숙하다는 지연 씨. 그녀의 홈페이지 또한 게이샤를 비롯한 일본 사진과 일본어로 꾸며져 있었다. 이게 보니까 일본에 게이샤들이 얼굴 알아볼 수도 없게 하얗게 하잖아요. 홈페이지를 다 이렇게 꾸며놓으면 일본말로 다 썼나?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항상 이렇게 동경을 해왔어요. 일본이라는 도시를. 그럼 저 내용을 지연 씨가 쓰신 게 아니라 연가가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나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저는 일본어를 관심도 없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도 몰랐거든요. 내가 일본말이 그렇게 하는지요. 근데 그리고 자신과 게이샤 령은 운명이 얽혀 있다고 했다.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윗대 조상님인가 봐. 할아버지인가 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야. 근데 일본에서 이제 이 게이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생 같은 거. 게이샤래요. 게이샤를 만났는데 사랑을 했던 거야. 수십 년 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지연 씨의 조상은 우연히 게이샤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관계가 깊어져 갈 무렵 남자는 게이샤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는 게이샤를 떠났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운명을 비관하게 된 게이샤는 근데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목숨을 버렸다는 기구한 사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게이샤라는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남자가 너무 놀래갖고 도망을 갔대요. 안 오는 거 알고서 자기가 어차피 그 사람이 와도 자기가 그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이제 성기를 자르고서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죽은 거야. 제작진은 령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든 지연 씨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났다. 카메라의 오작동도 먼지도 빛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이것이 혹시 게이샤의 령? 지연 씨는 그 게이샤의 령을 원망하지 않고 그녀가 겪었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게이샤의 원혼이 자신의 몸을 빌려 사랑한 남자인 자신의 조상과의 화해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했다. 누구보다도 저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사는지 잘 알잖아요. 자기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기치료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그녀는 춤을 통해 자신을 느낀다고 했다. 그것은 게이샤의 혼에 대한 표출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을 찾아온 게이샤의 원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녀의 선택. 단지 그녀가 바라는 것은 자신이 겪었고 또 게이샤가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한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시킨다는 빙의. 그러나 빙의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 다릅니다. 과학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정신분열이나 히스테리라고 말하고요. 정신의 의학계에서는 나 안의 또 다른 나인 다중인격으로 일종의 노이로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과학의 잣대로 모두 다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아주 특이한 귀접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귀신의 힘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끔찍한 비명으로 얼룩진 장면들, 모두 귀신 이야기들이다. 귀신에 대한 존재와 얘기는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불문하고 계속돼 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영화 속 재미거리 혹은 현실성 없는 미신으로만 여기게 됐다. 그러나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경고하듯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몇몇 심령 사진들은 영혼의 존재를 무시하긴 너무도 선명한 것들인데, 정말 귀신은 존재하는 것일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냥 가위 누를 때요, 귀신 약간 흐릿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있다 생각해요. 友達が見たって言ったからお化け屋敷とかいっぱいあるし。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작년 처음으로 정신질환 부분에 영적 치료란 단어를 추가했다. 또한 빙의는 영혼이 옮겨붙은 현상이라 사전에도 명시돼 있고 스스로가 빙의를 겪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 정확한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우는 사람들. 그들의 사연은 참으로 다양했다. 자폐 증상을 앓고 있다는 아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이는 엄마가 유산시킨 낙태령이 몸속에 들어간 상태라고 했다. 빙의가 된 후부터 다른 말투,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 사례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 수년째 관절염과 자궁질환을 앓아왔다는 한 여성. 현대의학으론 밝힐 수 없던 병의 원인들이 접신을 통해 원인을 찾는 순간이다. 이런 이유 없는 병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완전 빙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나 행동의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빙의된 특징은 다른 사람으로 변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눈빛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행동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빙의는 빙의를 겪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혹독한 체험이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다. 하지만 빙의가 되기 전 나타나는 몇 가지 암시가 있다고 한다. 빙의의 단계. 누구나 한 번쯤은 꾸어본 적이 있을 악몽. 그저 기분 나쁜 꿈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악몽은 빙의의 초기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꿈에서 자주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조상들이 보인다면 단순히 악몽으로 생각하기엔 위험하다고 하는데,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 자고 일어나도 쉽게 가시지 않는 꿈의 형상들,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악몽이 더 진행되면 꿈의 형상들이 좀 더 긴장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누군가 몸을 조르는 느낌. 의식은 있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바로 가위 눌림 현상이다. 빙의의 효시인 악몽과 가위 눌림이 자주 일어난다면 빙의를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귀접 현상. 무의식 상태에서 귀신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귀접 현상. 귀신을 향해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귀접 현상 시 느끼는 쾌락. 낯선 경험 앞에 생기는 두려움이 오히려 큰 쾌락으로 작용한다는데,
실제 인간과의 성관계 그 이상으로 짜릿한 흥분을 선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잦은 귀접 현상을 방치한다면 빙의에 의한 위험 또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귀신하고 귀접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정신을 드러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수십 배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 에너지 소모하니까 자면서 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지죠. 땀을 펄펄 내고 완전 한신하게 젖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로하고 결국 사람이 이제 죽게 되죠, 잘못하면. 실제 이 귀접 현상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은 듯했다. 이게 진짜 내가 성관계를 하는 건가 꿈인가 가위인가 막 하면은 내가 좋으면 내가 뭐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사정을 한 적도 있었고 너무너무 느낌도 똑같고 오르가즘도 똑같은데 한날은 보면 내가 진짜 옷 다 벗고 있을 적도 있어요. 웬만한 남자들이랑 성관계를 해도요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흥분이 안 되는 거야. 귀신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하는 거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귀접을 한번 겪고 나면 그 귀접 현상이 주는 쾌락이 인간 세상에 없는 쾌락이거든요. 귀접이라는 게 주는 쾌락은 마약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기분이 좋고 황홀하고 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정신이 썩어가고 내 몸이 썩어가는 거거든요. 귀접 현상은 무의식 상태에서 뭔가에 홀린 듯 자위 형태로 여성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 귀신에게 몸을 허락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빙의는 더 빨리, 더 쉽게 온다는데. 귀신을 다룬 영화에서도 이 귀접 현상을 표현한 장면들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귀접을 자주 접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평소의 습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쓴다든가 욕설을 좀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낸다든가 공연히 앉아가지고 우울증 환자처럼 말도 안 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오랜 시간 앉아있다든가 이런 해리 현상을 보이면은 그걸 정신과로 먼저 문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정신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잦은 귀접 후 빙의가 시작됐을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증상은 시력 저하라고 한다. 그리고 극도로 불안감이 증폭돼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이성을 잃은 상태로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해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빙의 상태가 심해지면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이 쌓이게 되고 환청, 환영 증상을 보이거나 공황장애, 다중인격 해리 증상까지 보인다. 이해할 수 없는 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도 빙의의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귀신이 자신의 몸으로 빙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나아가 극도의 우울증과 심한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 그리고 더욱더 위험한 가능성도 있다. 올 초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자신이 빙의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과연 진실일까? 빙의에 의해서 범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시는지.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좀 자세히 제가 좀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얘기하기를 네. 본인의 몸에는 신이 많고 전부터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했었는데 네. 살해를 차마 진작에 옮기지 못하다가 네. 그날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살해한 방법도 굉장히 좀 참혹하게 살해를 했는데요. 어떻게요? 자상이죠. 그러니까 칼로 난자를 했는데요.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그 일부 진술을 하거든요.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빙의. 그런데 이 빙의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쉽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빙의의 초기 단계라 여겨지는 가위 눌림도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까? 언제 눌리세요? 자다가요. 피곤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자는데. 공포 영화 봤을 때. 좀 걱정되는 일 있거나. 설문조사 결과 가위 눌림 경험 횟수가 여성이 남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영적으로 보면 수용성이 강한 편이고 또 뇌파를 이렇게 검사해보도 여성들이 알파파 상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비중이 더 크고. 그러니까 영혼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빙의를 하는 그런 체질이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되게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념이 강하고 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영혼에 수용돼가지고 그 귀신도 그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제작진은 빙의로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로 향했다. 올해 37살의 김기성 씨. 지금은 빙의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는 퇴마사였다. 일단 빙의를 의심하게 됐던 건 저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목회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그때 제가 그 귀신을 개인적으로 쫓거나 조절하거나 그 사람 삶을 바꾸려고 했고, 그렇게 내가 해대고 다녔으니 내 꼴이 온전하겠나 싶은 거, 아무리 좋은 뜻이라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빙의를 의심하게 된 건 20살 무렵 어떤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이다. 내 안에서 어떤 초라하게 이렇게 갓을 쓴 그런 약간 중늙은이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2-3번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비슷한 이미지로. 기분 나쁘지. 그리고 내 막내 동생이 죽었거든요, 일찍. 아이가 내가 하나 있는데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어려서 죽은 막내 동생의 원혼이 자신과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외로워지고 좀 슬퍼지고 그러네요. 마치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는 김씨. 그는 이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빙의에 의한 것일까? 김씨의 현재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신경정신과를 찾았다. 몇 가지 기본 검사와 함께 뇌파 검사가 이루어졌다. 아직 한 번도 정확한 병원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김씨. 빙의가 아닌 신경정신계의 이상일 가능성도 높았다. 한참 잔 느낌인데 사람을. 애써 의연하게 대답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엔 초조함이 역력했다. 마침내 진단이 나오고 그 신경과 쪽에서는 근간대성 경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간대성 경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몸통이 불수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예, 이렇게 튀어오르는 듯한 그 경련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간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 간질에 의한 경우에는 뇌파에 나타나고요. 간질하고 상관없이 뇌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근간대성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뇌파에서는 오늘 검사한 것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귀신을 쫓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한편 귀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좀 무시해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이라는 이들은 귀신이 나타난다는 흉가와 표교를 찾아다니며 공포를 체험한다는데 여러분들 아까 서약서 다 쓰셨죠? 서약서 안 쓴 사람 지금 쓰세요.
만약 몸에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서까지 쓰고 나 지금도 무섭다. 혼자 못 가겠다. 예, 이분들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겠습니다. 몸에 평균적인 변화가 아닌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는 무정진들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귀신을 찾아다니는 걸까? 일단 여름이니까 무서운 거 많이 하잖아요. 체험하려고 온 거죠. 이거 진짜 많은데. 이번에 찾은 곳은 서울 근교의 한 폐교. 최근 자주 귀신이 나타난다는 곳이다. 이거 따라오실 거죠? 있어요? 미리 내부 구조를 꼼꼼히 파악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무더운 열대야의 밤이지만 오랜 시간 발길이 끊긴 폐교엔 뼛속까지 싸늘하게 만드는 한기만이 감돌았다. 그때 체험자 중에 한 여성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수년간 버려져 있던 폐교에서 인간이 느끼는 단순한 공포일까?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 그다음에 치료는 있어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따가 데려오세요. 내 올라갈게요. 뭐 보통 뭐 폐가 이런데 뭐 귀신이 뭐 막 많다 이런데 그건 아니고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거기 무더운 귀신들이 남아가지고 그 귀신이 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수가 있어요. 흉가 체험한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불쌍한 귀신들이 되게 재밌으니까 또 거기서 장난치고 있고 절대 가지 마세요. 귀신은 있을까요? 아님 없을까요?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병의 실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 대부분 귀신이나 악마, 사탄의 영향 때문이라고 간주했던 것은 역사 이래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발달했고 이제 더 이상 간지를 귀신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빙의인지 정신분열증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빙의든 정신분열증이든 양쪽 모두 최선의 예방책으로 평소 정신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또 귀신을 쫓는다는 테마사들조차 빙의를 무시하는 것보다 맹신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몸도 마음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박혜미의 판도라의 상자 여기까지입니다. 올리브 저희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전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